약자, 인기 없는 자와 가난뱅이들을 미치게 만든 연애자 본주의. 존 바르트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100여 년 전에 성, 사랑, 연애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파헤치고 연애자본주의라는 21세기적인 개념의 틀을 완성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베르너 존 바르트에 의하면 원래 귀족 계급의 오락이었던 연애는 사치와 한 묶음이었다. 예를 들어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그레테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값비싼 보석을 선물한다. 존 바르트는 그 중물적 중여행이야말로 근대적 사랑의 본질이라고 갈파했다. 이후 중물적인 사치가 본질인 사랑이 시민사회화와 근대화에 의해 서민층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치를 소비하는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사치 풍조로부터 왔으며 이 사치는 바로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모든 남자가 환심을 사기 위해 여자들에게 물량 공세를 펼친 탓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게 다 여자의 사치 탓이라는 말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검약 정신이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논리를 편 막스 베버에 비해서는 존 바르트의 연애자본주의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약자, 인기 없는 자, 가난뱅이에게는 이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이론은 없을 것이다. 현실을 보라. 가령 버블시대의 사랑이란 이랬다. 여자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진짜 좋아해를 남자가 돈을 내고 보여준다. 영화와 현실도 분간할 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세계관으로 사는 여자가 이매진처럼 스키장에 데려가죠. 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래서 남자는 오로지 섹스하고 싶은 마음에 여자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용평산장에 방을 잡는다. 돈은 다 남자가 낸다. 그리고 여자는 그다지 잘 타지도 못하면서, 아니, 애초에 스키에 청춘을 바칠 열정도 없으면서 겉멋만 내며 스키를 타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선 송창식의 노래가 흐르고 자신이 마치 이매진이라도 된 양 착각하는 현실과 상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용평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점의 메뉴는 바가지가 기본이요.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비용도 다 남자가 낸다. 여기까지 해야 남자는 섹스 허가권을 따낼 수 있다. 총 비용을 따져보면 유흥가보다 아주 훨씬 비싸다. 하지만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매춘부가 아니라 보통 여자랑 했어. 사창가에 드나드는 놈보다 내가 더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 승자야. 이렇게 영화, 음악, 스키장이 삼위일체가 된 연애라는 상품이 멋지게 소비되는 것이다. 존 바르트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시작부터가 이런 연애자본주의였다. 사랑의 본질은 사치이며 사치가 자본주의를 낳은 것이다. 중세 기독교 시대는 암흑시대라 불릴 정도로 왕후귀족과 교회 외에는 모두가 가난하고 폭탄인 불평등 세상이었다. 기독교라는 폭탄의 세계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러니 중세 사람들은 모두 패배자와 폭탄이었고 오로지 하느님만 위대했다. 불평등 세상이지만 경쟁도 없는 사회이므로 모두 불행한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별로 고민도 없다. 왕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고 혼자 한숨 짓는 수준이다. 그러나 근대는 달랐다. 근대는 신을 대신해서 인간의 세계를 대척해도 좋은 세상이었다. 인간에게는 공통감각과 절대정신이 있으니 그래도 괜찮다는 논리다. 세계는 느닷없이 인간의 정신으로 재창조되는 무대가 되었다. 그때까지 방콕족이었던 사람들은 조증에 빠졌다. 또한 구체적인 개인 구원의 방법 중 하나로 채택된 것이 내면의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현실 여자와의 연애, 즉 사치였다. 이렇듯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대반전을 이루었다. 존 바르트는 고급 사창가도 궁정에서 도시로 유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세련된 궁정 연애 문화가 사창가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남자가 연애 매너를 습득하기 위해 돈을 퍼붓는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얻는다. 여자는 본처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치만 누릴 수 있다면 첩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내가 창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막스 베버와 쌍벽을 이루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말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의 말이다. 초기의 근대적인 사랑은 괴테가 묘사한 식의 로맨티시즘의 문화였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소라는 유행가 가사 같은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원점이었다. 여성을 신처럼 숭배하고 신에 대한 신앙 대신 연인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며 자아의 안정을 얻는 것이 바로 근대에 발명된 연애다. 그런데 왜 첩경제로 타락하고 말았을까? 존 바르트는 이 수수께끼를 여성 우위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나는 화영감이다. 존 바르트는 폭탄들이 쓸데없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 하나쯤은 하고 부추기는 바람에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져서 사치를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폭탄들은 5대양과 6대주를 있는 대로 파괴하며 자본주의라는 미친 세계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여자들의 응석을 일일이 받아줘봐야 끝이 없다는 것은 할렘의 현실을 목격하고 질려버린 석가모니가 이미 먼 옛날에 깨달은 사실인데, 괴테 등의 로망주의자들은 모두 폭탄 영혼이 넘쳐나는 수총각들이라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모양이다. 괴테는 그런 현실 여자들의 응석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어쩌면 그의 사랑이란 그저 상상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근대적인 사랑은 폭탄의 로맨티시즘과 물질주의가 융합된 결과 연애자본주의라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처음부터 사치가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자들도 속으로는 정신적인 사랑을 원했지만 얼짱 왕자님은 강남의 플래티늄 클럽에나 있고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다가는 혼기를 훌쩍 넘기고 마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 적절한 타이밍에 타협을 해야만 했다. 왕자님이 없다면 부자라도 만나 사치를 누리고 진정한 사랑을 못 이룬 하늘 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천에 널리게 되었다. 이는 현실과 가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행위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두 2차원과 꼭 일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녀들은 애당초 칸트나 데카르트의 철학은 눈꼽만치도 모를 테니 그곳에 이원론적인 갈등은 존재할 리 없다. 이원론이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니 말이다. 물론 남자들 중에도 베테나 키르케고르식의 철학이 없는 놈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남자는 오로지 여자와 거시기하고 싶다는 속셈으로 물량 공세를 펼친다. 그렇게 하면 여성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자한테 이것저것 갖다 바치면 얼굴이 좀 떨어지더라도 관심을 보이던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얼꽝이기 때문에 덥석 달려든다. 그리고 더욱 그런 남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